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이제 2019년도 1, 4분기도 마감되었는데요. 자, 3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4월 10일, 11일 이틀간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4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잘 하는지,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된 이후로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좀 읽고 나서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어지는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10년물과 3월물입니다. 장기 금리 10년물, 단기 금리 3월물인데, 자, 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여파로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주요 증시들이 급락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만, 자, 아무쪼록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 아니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주식 투자하면서 또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자,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몇 달 전에도 자, 이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보이자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좀 내려온 증시가 반등이 나와 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3차 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원래 4월 12일 날까지 합의안 표결에서 승인이 나지를 않으면 이제 아무런 협상 없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어지거나, 만약에 이번에 합의안이 통과가 됐으면 자, 5월 22일인가요? 준비를 통해서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이뤄졌을 텐데, 이번에 3차 합의안 부결됐기 때문에 자, 이제 영국에서는 4월 12일 날 노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또는 5월에 열리는 유럽 의회의 선거에 참가한 뒤에 자,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자, 이번에 브렉시트 3차 합의안 부결되고 나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자, 유럽 의회 선거 참가가 거의 확실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4월 10일 날 노딜 브렉시트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뭐 장기간 연장이 되더라도 일단은 질서 있는 뭐 브렉시트를 추구하겠다, 자, 요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브렉시트, 뭐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당분간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영국 하원에서 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참 통과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특검에 대한 뭐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에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혐의 결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이 있었죠. 자, 저는 항공사 오너의 순환시대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 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결국에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자, 조양호 회장 일단은 대한항공에서는 물러났지만 뭐 한진카를 통해서 뭐 영향력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했다라는 소식 하나.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에 감사보고서 한정이 나오면서 뭐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박삼구 회장이 경영에서 퇴진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자, 산업은행 등에 대해서 좀 구원을 요청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회장들이 모두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이번 주에 또 항공사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요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자, 화폐 단위를 개혁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뭐 4,000원 하던 게 뭐 저희도 뭐 달러가 된다면 4달러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단위를 좀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자, 요런 발언이 있으면서 요거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한 십몇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뭐 관련된 주식들도 일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 좀 올랐죠. 1135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자, 국제유가도 소폭 상승하면서 WTI 기준 6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 많이 내렸는데, 자, 코스피 뭐 한 2%, 코스닥도 이번 주 2%, 양시장 모두 2% 내외로 하락할 정도로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했고요. 자, 월요일날 좀 많이 내려간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 소폭 조정을 받는 횡보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많이 보였는데요. 자, 하루에 1% 이상 움직일 정도로 코스닥은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많이 나왔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이 한정을 받으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요. 거래 정지 풀리고 거래 재개되었고요. 자, 감사보고서 적정 받은 것 다시 제출하면서 관리 종목 해제되었으나 거래 재개되면서 주식은 급락이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는 소식에 자, 비핵화 협상 다시 좀 이어질까 싶어서 남북 경협주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는데 자, 금요일날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뭐 시장 좋지 못했는데 차트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 보시면은 5거래일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는데, 역시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주도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자, 여기 고점을 찍었죠. 고점 요 자리였는데 요 자리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온 다음에 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던 위치가 여기 전고점 돌파됐던 자리. 자, 요렇게 또 이제 지지선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맞고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번 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면서 지금 그 위치까지 내려왔죠. 그 위치 또는 살짝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요 2134 요 정도 자리가 지켜지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요거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그 밑에를 봐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짧게 본다면 한 2050. 자, 더 내려간다면 이번에 또 2000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요게 단시간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어느 정도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일단은 연초에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살짝 꺾였기 때문에 요렇게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자, 주가들 요럴 때는 조금 많이 눌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너무 장기 보유한다기보다는 시장 하락 나올 때 잡았다가 좀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코스피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닥도 뭐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없이 잘 올라가던 코스닥이 한 차례 여기 협상 결렬됐던 날이죠. 요때 한 차례 크게 움직이더니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작았었는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자, 지난주 이번 주까지 크게 내려오면서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자, 요거 내려온다면 이제 710선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게 한 710포인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밑에 지지선, 뭐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죠. 지지선 근처까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지선 맞고 반등 보여주는지가 관건이다. 만약에 이번 지지선 깨진다면 그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뭐 한 5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시장 하락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쭉 상승하던 것이 더 강한 저항선을 만났기 때문에 저항선 맞고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 시장이 조정세 받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종목 잡고 길게 홀딩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4월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4월 시작인데, 자, 1분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뭐 시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장에서 좀 수익을 많이 쌓아 올렸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분기에 수익 잘 보지 못했더라도, 자,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준비 잘해서, 자, 2분기, 3분기 앞으로 뭐 수익 잘 올리면 되니까, 자, 이런 뭐 조정장, 그 다음에 하락장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전략 취해 나갈지 한번 잘 세워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3월 4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마치고 4월 달 주간시황 분석 방송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